현대차 대기업 경영평가 첫 1위, 2위 삼성전자, 3위 LG화학이라는 제목으로 정연재 기자가 JT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.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 보고서를 낸 비금융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는 800점 만점에 662.2점을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고 오늘 22일 발표했다. 고속성장, 투자, 글로벌 경쟁력, 지배구조, 투명, 건실 경영, 일자리 창출, 양성평등,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등 8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종합순위는 3위까지 이렇게 했고, 평가 부문 중에서 뭐 많은 그 유명 기업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런 거 봐서 오늘 또 현대차의 개별 그 1분기 실적을 좀 진행하기 전에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요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이 유망한 기업들에서 또 골라가지고 또 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 화면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 현대차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 및 예측. 미리 이 현대차 그룹 세 곳을 그 비교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개별 방송이 뭐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. 현대차가 저렇게 이제 뉴스거리로 나오는데 현대차 1, 4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좀 개별 또 분석 내용을 소개 좀 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. 매출이 증가한 게 없어요. 그런데 영업이익은 32.2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왜 그럴까?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5.1회전이 나왔고 PBR은 이제 1을 이제 넘어섰습니다. 1.05. 그리고 분석 결과 원재료란 부품 가격 비공개 불명예 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8조 4,188억 원으로서 전년도하고 소수점 한 자리 퍼센트로는 변함이 없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.1%를 줄였어요. 원가 회계 손익으로는 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스루풋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매출 원가가 5.5%가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4.7%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23.2%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5,515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7.3%가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8.4%로 1.8%가 상승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가회계 손익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매출 원가 감소 원인은 뭐냐?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출 원가가 감소해서 이익이 났으니까 매출 원가 감소 원인이 뭘까? 1분기에. 자, 그래서 스루프 분석은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조 6,522억 원으로서 7.8%가 감소했어요. 매출 원가 내려간 것보다 더 내려갔죠. 그런데 이제 여기 원재료 가격 하락 1차 추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부품 가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. 부품 가격이 원재료에 된다. 7.8% 감소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원재료 매입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이 되는 거겠죠. 수료분율이 5.3% 상승했고 운영 경비가 13%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.3으로서 0.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61억 5,500만 원이 더 많이 나온
결과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참고적으로 스르픈율은 5.3%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4.5% 상승한 거로 비교가 되겠습니다. 매출원가 감소 원인을 스르프 관점으로 우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이다. 반대로 해석하면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도 된다. 만약에 원재료 가격을 좀 올려줬다면은 판매 가격이 더 왕창 올라갔을 거다.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스르픈율은 5.3%가 상승했고 오이율은 3.3%가 상승했으니까 그 차이 2.0%만큼 이익이 더 난 거다. 이런 얘기죠. 그게 2% 차이가 그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32.2%가 그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금액상 이익은 이렇게 크게 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79억 원을 줄였어요.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은 2,484억 원이나 줄였습니다. 자, 매출이 그렇게 안 늘어나니까 이 재고를 생산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생산을 줄이면은 뭐 OT 이런 거 잔업을 안 하니까 아마 임금이 크게 많이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평가 충당금 여기 있고요. 이 마이너스는 이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이제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거니까 이게 그 충당금이 그 증가를 했으니까 손실의 그 평가 손실액에 해당하겠죠. 마이너스로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비성분을 이 1번과 2번 MC와 OE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하면은 어,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A라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게 됩니다. 그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.4%가 감소했고요. 운영 경비는 13%가 증가했습니다.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18%, 2.1%가 상승했어요.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2.1%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도 나오고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데 1단계에서 딱 맞아떨어지죠. 1은 저겁니다. 그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1단계가 제로면은 2단계 총 제조비용, PQ 총 제조비용, P는 그 회사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총 제조 비용이고요. Q는 제가 매출원가를 그 환산해 가지고 역산해서 풀어내는 가격이 되겠습니다. 비용 일치를 합니다. 감사한 일입니다. 투명성에 대해서. 근데 문제는 3단계에서 일어났어요. 전년도까지는 맞는데 평가 손실 작업을 하면은 그런데 이 올해는 이게 마이너스로 지금 이 현금 흐름표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가 합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냥 더해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은 산식으로 요거가 이 작년은 일치한다면은 올해 그 49억 8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요것가 그냥 제로가 나와줬으면은 아주 현대 자동차가 그냥 1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요런 거 있으면은 안 됩니다. 요런 거 있으면은 이게 뭔가가 그 오류가 낸 거 아니냐 현금흐름표 작성에. 그런데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맞췄지? 그 현금 시제를 여러 번 또 하게 된다 이게요. 이게 그 기업 평가하는 그 기업 뭐 저기 그 연구소 이런 데에도
그 투명성을 회계 투명성 같은 거 좀 넣어라. 내 얘기는 뭐 그런 거를 볼 능력이 없지 걔들은. 그런 뭘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수입원이 있어야 그 연구소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? 그 1분기 결산 공시가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273군데를 뭐 8개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전산화가 돼 있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입력을 허겄죠? 음,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. 이런 거 한번 밝혀봐라. 그리고 또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회계법인은 뭐 하고 있냐? 감사를 일개 그 시민이 이렇게 밝혀내는데 회계법인 사람만 늘어서 또 저기 뭐 요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해서 고민거리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거 좀 가르쳐 봐라 이런 것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운영 경비에서 이제 인건비가 관심사죠. 근데 분기에는 또 이 직원 수를 공개를 안 합니다. 그래서 2020 연말 인원수로 그냥 계산을 해봤는데 조금 0.4%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. 좀 더 올랐을지 모르는데 아마 그 생산을 좀 적게 해가지고 뭐 잔업 이런 게 많이 안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노동 생산성 떨어졌죠? 네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비용 에, 이 뭐가 그 이같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타 비용을 너무 묶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증가했고 뭐가 했는지 보통 연료비도 나갈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급 수수료도 있을 거고 또 외주비도 있을 수 있어요. 같은 작업 라인인데 이제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100% 직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직영으로 다 해줬는지 그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요런 것들이 좀 공개상의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. 어느 정도는 좀 브릭다운 해줘야 되지 않겠냐. 기타가 아닙니다.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얘기, 이 화면을 정리해서 좀 읽어봐 주시고, 경영평가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. 재고를 줄였는데도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. 그런데 수로픈율은 5.33%가 상승했다. 판매 가격을 아마 크게 올린 것 같아요. 생산성이 또 올라갔으니까 TOE 생산성,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지만은 전체를 봐야죠, 전체. 그리고 뭐 이자 부채는 거의 없는 그 무차익 경영 수준으로 돈의 여유가 풍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.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. 두퐁아이라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로 제가 소개하는 건데 ROI 2.5%입니다. 전년도 동기 2%에서 0.5% 상승시켰으니까 임원들도 보수를 좀 올려줘야 되겠네요. 총 자산 회전율은 근데 떨어졌어요. 아까 매출이 감소라기보다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. 1분기에는. 그래서 이것이 이 재고 회전율은 하락하고 슬픈율을 상승함이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오고 있는데 이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, 그러니까 부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. 또 하나 증명을 해야 될 것은 수량으로도 해서 재고가 늘어나 가지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.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적어도 칼포퍼의 반증주의라는 과학적 그 철학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이 하락했느냐? 아, 그거 보면은 하락한 거로 됐긴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기초 원자재로 했기 때문에 아니 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그 반증 추론이 되는 거죠. 회전율이 떨어졌으니까. 근데 내려갔어요.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다. 기초 원자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은 알림 굴이나 뭐 이런 이 기초 원자재 갖다가 거기서
현대차가 바로 다 모든 걸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. 조립공장, 완성차 메이커로 조립공장인데 자기네 그 최종 직전에 들어오는 부품, 그게 원재료죠. 이게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이 3개 회사 비교 분석할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가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. 나는 그 1위에 올라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. 음, 삼성전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. 원재료 하는데 구두 진출로 끝나고 있어요. 그 대한민국의 최대 그 초일류 기업들이 그 정도 수준인데 오히려 그 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자세하게 부품 가격 그 저기 원재료 가격을 추이를 그나마 그 대표성 있는 것들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. 판매 가격 오른 거는 뭐 인정이 됩니다.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봐서는 부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저는 그 만약에 부품 가격을 올려줬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더 높게 올랐다면 상대적으로는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현대차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. 옹호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. 논리적으로 그렇다 얘기예요. 그 역방향인데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는데 기초 원재료 가격 상승 및 판매 가격 상승이 반증 추론이 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아니올시다가 됐죠. 그래서 50%만 성공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할 때 비교표를 하는 건데 진도율이 전년도 비해서 0.24인데 그러면은 요거가 4배 하면은 뭐 100이 안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냥 25%씩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는 그 300%를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도전적으로 조금 더 매출을 더 하라고. 그런데 이제 그 스루포트에게는 매출 재료비 하나만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고 영업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운영 경비는 이미 나 수치니까 영업에서 그냥 다 예측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원가 회계는 뭐 재무까지 끼어야 되고 공장에서 뭐 제조 원가가 올라와야 되고 예상 또 판매 예측 정보를 미리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걷게 됩니다.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JP 모간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하고 그 악수하는 장면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이 미국 글로벌 금융자본하고 밀착적인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된다. 그런 얘기고요. 현대차가 중국에서 그 지금 뭐 좀 거의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. 네. 원가 회계상으로 그냥 그 도전적으로 아까 그 실적은 약간 1% 정도 떨어졌지만은 25%씩 이 분기마다 적용한다 그러면은 연간 매출액은 실적에 그냥 1 더하기 300% 하면 됩니다. 그래서 73조 한 4천억 하지 않겠냐. 이렇게 그거 할 경우에 또 제조원가 배경 해가지고 재고가 3% 계속 준다고 가정하고 매출원가는 56억이 나와서 이걸 적용했을 때 73조 4천억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거를 시행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73조 4천억을 한다 그러면은 6조 1,994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뭐 성공한 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재고를 3% 늘린다면은 이익이 더 늘어나요. 이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매직이죠. 자, 우리가 그런 마녀 세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스루퍼 세계, 우리의 그 새로운 신세계로 보자면은 요거 그대로 300% 하면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그 비율을 제가 조정을 했어요. 마진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보고 36.7%를 37%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료 비율도 떨어지죠. 이건 올라가면은 그랬을 때 이제 한 73조 9천억 원이 된다.
그래서 73조 9천억 원으로 하게 되면은 한 6조 4천억 원, 거의 6조 5천억 원대 이익이 나오고 재고 회전율을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. 그러면 7조 1천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. 이렇게 예상합니다. 그래서 재고를 감소시켰을 때는 원가 회계보다 좀 높게 나오죠. 이 예측 금액이. 그래서 저는 이 스루프트 회계는 디프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. 이게 이 스루프트 회계가 전 산업에 적용되는 그런 날이 있다면은, 그러나 개별 회사도 관리 회계로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탑재해 가지고 운영하면은 리얼 타임으로 요거를 데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회계가 결산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어요.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조 1,575억 원을 벌었어요. 전년보다 그 0.8% 현금 수익률이 상승했고, 그 다음에 EMS는 이제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조 2,416억 원이고, 최종 2조 6천 원의 현금을 벌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자본적 투자는 1조 한 6천억 원을 더 투자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부채 비율도 별로 없고, 그러니까 이 3번 FEM은 아주 현금으로 1분기에 2조 6천억 원이나 벌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프리캐시 프로로서 채권자한테 365억 원의 돈을 갚았어요. 근데 이자 쪼나간 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레버리지는 그대로니까. 근데 그 이자율이 꽤 높네요. 요게 이제 장기 부채 중에서도 이자를 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차입금만 요게 계산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싸면은 이자 나가는 다른 계정이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이익 배당액이 되겠어요. 3.5%면 매우 높죠? 이게 왜 이렇게 높게 줘야 되느냐? JP 모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. 많이 비중이 그렇습니다. 자, 그게 뭔 얘기냐? 그러면은 시가는 6만 6천 원이 상승했어요. 그래서 이제 PBR이 이 전년 1년 전에는 0.79분이 안 됐는데, 그동안에 이제 자기 주식도 계속 매입을 하고 이래 가지고 105%가 됐습니다. 1.05가 됐습니다. 밸류에이션 업 프로그램이 뭐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발행 주식의 감소는 자기 주식 취두고 주식 소각을 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 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. 270만 주가. 근데 유통 주식 수는 늘어났어요. 그게 자기 주식 소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기 주식 수가 이 줄어든 거로 되어 있죠. 이 얘기는 이제 이 소각을 한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주주 구성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정몽고시까지 있는데, 외국인이 이제 40%가 됐어요. 이 얘기는 뭐냐? 이제 2022년도 거 생각할 때도 한 28% 정도였는데, 미국의 그 글로벌 금융 자본이 아까 JP 모건 실버 타임즈에서도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, 한국에는 좀 투자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. 중국에서는 이제 빠져나오고 가지고, 일본에도 물론 많이 투자하지만은 한국에도 조금 투자해주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항상 어떤 설명 자료로 하는 것들입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